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95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제 중국 측이 중국 2025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09%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2093선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4만 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0.13%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50원 오른 4,050원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0.7%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만 5천 원대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어제 4% 가까운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21만 8천 원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4% 어제 가까이 상승했는데 오늘 4% 넘게 하락합니다. 39만 1천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 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와 LG화학 오늘 상승세 띱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1만 9,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하면서 36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어제 1%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7만 7,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와 삼성물산 어제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0.79% 상승하면서 25만 5천 원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물산 오늘 3% 넘게 하락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0만 6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10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한국전력이 11위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현재 5%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만 4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KB금융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4만 8,1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0.5% 빠집니다. 20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1% 넘게 상승하면서 27만 7,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0.17% 하락하면서 680선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1%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7만 2천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라젠 0.37% 하락세 예상됩니다. 8만 500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CJ ENM 어제도 1% 가까이 빠졌는데요.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만 1,500원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메디톡스 어제 장중 한때는 3%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장 마감할 때는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0만 8천 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바이로메드 어제 1% 넘게 상승했었는데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1,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HLB 0.38%의 상승세 예상됩니다. 8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움직임 없이 9만 6,4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상승폭 모두 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2,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38,500원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RFHIC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며칠 올랐기 때문에 당장 따라잡기보다는 일부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를 권고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현실적으로 중국 화웨이 매출 급감에 따른 RFHIC의 실적 저하 가능성 우려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하게 최근에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또한 삼성이 통신 장비 사업 총괄 사장을 교체하는 등 5G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28GHz 장비 부분에서 RF HIC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3.5GHz에 이어서 24와 28GHz까지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주파수 수요 증가에 따른 GaN 트랜지스터 그리고 다이아몬드 매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 심화와 5G 패권 본격화로 중국 차이나 모바일이 5G 상용 서비스를 앞당길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 5G 투자 개시에 따른 RF HIC의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에는 일부 비수기 그리고 일회성 비용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3분기 영업이익을 상회할 전망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가파른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엽기저가 우려됐던 방산 부분이 4분기에도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러한 일회용 비용을 반영하고도 영업이익단이 79억 원이 추정되면서 전년비 256% 증가 그리고 전분기 대비 5% 증가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화웨이의 부품 공급에 대한 중단 사태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품 공급 중단 시에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칩 공급 업체 역시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칩 업체 입장에서도 수용이 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의 글로벌 NS 그러니까 전반적인 마켓 셰어가 최근에 줄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23,000원 구간의 눌림목 매수 구간 공고드리고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7일에 주셨던 CJ 대한통운 일주일 만에 5% 넘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현재 11월 30일 날 주셨던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15% 넘는 현재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주셨던 두올은 6%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CJ ENM 2%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0일에 동양피스톤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8% 넘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7일에 주셨던 대림산업 벌써 9%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원하이텍은 0.85% 그리고 하림지주는 1%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27일에 주셨던 한국전력 11%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동기 부사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위에는 두올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대한해운, 그리고 3위에는 오리온홀딩스, 그리고 2위에는 신라젠 올라와 있습니다. 1위에는 애경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26% 넘는 수익률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한국전력 올라와 있습니다. 1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연우 14%, 그리고 3위에는 성광밴드 올라와 있습니다.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쌍용양회, 그리고 1위에는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한올 바이오파마 올라와 있고요. 2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와 7위는 모두 26%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 신일섭 소장의 한창재즈 올라와 있고요. 7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5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애경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목표가 터치했고요. 4위에는 김유은 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1위는 여전히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요.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한 달 만에 74% 넘는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2위와 3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보혜양조 55%, 그리고 풍국주정 48%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이 11월 9일에 애경산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벌써 26% 수익률 내면서 현재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55,000원 주셨는데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온라인 헬스 앤 뷰티라는 신트렌드가 이제 생활용품 이런 기업에는 위기지만 관록과 브랜드파를 바탕으로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화장품이 50% 압도적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현금 창출원, 그 다음에 화장품 성장 동력을 해서 최근 HAB 점포와 온라인 유통 확대돼 외형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미리 팩트로 알려진 에이지 투어니즈 등 고성장 품목 매출 등을 포함한 3분기 누적 화장품 매출액이 전년보다 무려 64% 증가한 2,200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중국 광고제 매출액도 따라서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들을 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외에도 일본 홈쇼핑, 에이즈20가 첫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 동남아에도 H&B 점포 입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처가 확대되고 보이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6만 원을 올리면서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팀장님께서 이 대림 산업을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9%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림산업 추천 이후로 상승세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올 들어 놀라운 또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평가를 그동안 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미래의 성장 기반인 수주가 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이제 말씀드렸던 1조 원 정도 규모의 사우디 이제 암모니아 플랜트 수주에 성공했고 19년에는 석유화 프로젝트 발주가 좀 많은 예정입니다. 최근 주가가 오르긴 했어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될까요? 네, 어제 보시면은 이제 쿼드러플 위층데이가 이제 무사히 넘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서 일단은 우리 우량 대형주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오전에 너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단 오후에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해서 임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12월 14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나온 이슈들 잠깐 체크하고 가면요.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래를 재개하자마자 이 장중한 때는 25%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흐름 살펴보시면서 바이오 종목들 함께 흐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에 나섰습니다. 삼성 계열들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했는데 오늘 삼성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0.5%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42,200원 선까지 올랐고요. 2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4%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40만 원 선 깨졌고요. 3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 넘게 하락하면서 21만 5천 원에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5%에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6만 5,2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현대차 0.4% 오르면서 11만 9천 원 선까지 올랐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35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25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2093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0.25% 하락하면서 680선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니 이 셀트리온 계열도 모두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7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라젠 0.37% 빠집니다. 8만 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E&M과 포스코캠텍 모두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하고요. 메디톡스 1% 넘게 하락하면서 60만 1,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인데요. 바이로메드부터 코오롱 티슈진까지도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바이로메드 0.78% 하락하면서 20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HLB 현재 0.63% 빠졌습니다. 79,2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1% 넘게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8만 4천 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0.5% 하락하면서 38,45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제약이 되겠습니다. 대원제약은 공격적인 영업 전략으로 영업 실적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원제약은 전통적으로 ETC 중심의 중간 제약사이며 2017년에 OTC, 강기약, 유산균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2017년에는 OTC 진출에 따른 판매 관리비 증가, 재고 조정, 중국향 수출 감소 등으로 영업 실적이 다소 주춤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주력 제품 매출 증가로 전체 영업 실적이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금년 3분기에는 고혈압 치료제, 엑스콤비 원료 이수 및 일부 추석 효과로 연결 매출이 감소했지만 영업이익 역시 예상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4분기부터는 영업 실적이 성장세가 재진입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새로운 상품 가세로 내년도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펠루비, 소염 진통제, 진해 거담진, 콜덴 포리튼과 같은 기존 제품이 대형화가 있습니다. 우선 펠루비는 해열 적응증 추가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금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4% 성장을 했습니다. 콜덴 포르테도 실업제의 장점 등으로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무려 16%, 연간으로는 일단 23%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여 종병, 종합병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내년 8월에 골형성 촉진제 테로사가 출시되고 골간염제 신바로 출시로 매출 성장에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은 계량신약 이하의 신약 파이프라인, 고지혈증제가 국내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하반기에 2상 진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신약 개발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약 쪽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보에 투자를 진행되고 있어서 1, 2년 내에는 의미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항암제라든가 당뇨병 치료제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 8월에는 1일 한 해 자가 주사 형태의 부갑상선 호르몬 계열 골형성 촉진제 또 도입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GC 녹십사로부터 골간염제 신발효정을 공급받아 종합병원과 의원 채널에 매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OTC 교부두보가 마련의 평가가 됩니다. 연 50억 내외의 판매 광고비를 투입하여서 종합 감기약 콜데온이 일단은 자리를 잡았고요. 내년에도 신규 브랜드, OTC 브랜드 3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복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 개발에 대해서 매진을 하고 있는데 시럽화라든가 정제 사이즈 축소 등 이러한 제품 대형화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천의 시럽 생산 전문 공장 2020년에 가동 예정인데 연 캐파가 약 1,000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에 일단 매출이 고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큰 추세,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첫째로 펠루비아, 코데안 포르테 같은 주력 제품이 성장하면서 대형 품목이 올해는 7개 정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80억대 품목도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4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 감기 관련제라든가 진해거담제, 해열제 등의 매출 성장으로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혈액순환기계 계량신약 역량을 강화하고 상품 신바로, 도입 상품 대로사 출시 등으로 연간 매출액은 약 11%,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회사는 내년도 영업실적 전망이 긍정적이고 전략적인 계량신약 개발, 마케팅으로 성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배당도 약 300원 정도로 소폭 증가할 예상으로서 일단은 배당 투자자로서의 매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2만 원,
일단 손절가 14,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관련주로 전부 알려졌는데 이 회사는 환경사업과 2차 전지,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환경 오염 상태를 측정, 방지, 저감시키는 데 투입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비즈니스를 본업으로 삼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이슈가 글로벌로 확산되면서 국가별 환경 규제가 강화된 추세 속에서 신규 수주액이 작년도에는 무려 72억에서 23억, 약 200% 성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규 공정과 조선사로부터의 신규 수주 증가로 일단 마진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세계의 중소기업과 한 개의 강기업을 두고 있죠. 종속회사 중 에코프로 BM은 NCA와 NCM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의 핵심 종속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뉴 어플리케이션 등장, 소형 전지는 이제껏 모바일형 수요에 주로 의존해왔지만 2017년부터 전기 자동차라든가 전기 자전거 등 전지 소유가 증가하면서 전체 소형 전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글로벌 소형 전지 점유율은 삼성 SDI가 21% 1위인데 삼성 SDI의 NC의 양극화 물질 퍼스트 벤더러가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무선 가전과 같은 뉴 어플리케이션 배터리 수요가 지속되며 에코프로 BM의 소형 전지향 양극재 매출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커지는 시장과 제한된 경쟁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판매 대수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연평균 34%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양극재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NCM, 두 번째는 LCO, 세 번째는 NCA인데 우리 에코프로는 NCA의 강점이 있죠. 그래서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에서 일단은 두 가지가 이제 주요 기여종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NCM에 대해서는 무려 15개 회사가 경쟁 중이고 NCA는 6개사만 경쟁 중인데 에코프로 BM이 일단은 독보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 10만 톤 이상의 의미 있는 캐파를 확보했는 것은 몇 개 안 되죠. 또한 이 회사는 원톤형 배터리라는 팩으로 구성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전지, 하이엔드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면서 타 회사에 충분히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NCA가 프리미엄 소재로 자리매김한다면은 일단은 성장성이 계속 예상이 되면서 일단 매수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제가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일단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녹십자가 되겠습니다. 녹십자는 과거에는 우리 연구개발비가 최고인 그런 기업이었죠. 67년에 설립한 녹십자는 국내 혈장제대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진출을 위해서 캐나다에 혈액제제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국내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법미보건기구로부터 입찰을 통해 독감 백신과 수두 백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녹십자의 최대 주주는 50% 보유한 녹십자 홀딩스이며 자회사로는 녹십자 MS, 녹십자 웰빙, 인덱팜, 녹십자 지놈, 녹십자 메디스 등의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 추천한 이유는 동사는 국내에서의 혈액 제재 사업과 노하우를 토대로 가장 큰 북미 시장을 진출하기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FDA 승인이 지연되고 있지만 지연 사유는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승인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 혈액 제재 사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완성과 캐나다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장 완공과 동시에 270만 리터의 글로벌 5위, 아시아 1위 수준의 혈액 제재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인 수출 매출 증가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회사의 혈액 제재 사업은 백신 사업과 함께 총 매출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국내에 혈액 제재를 공급해왔고 특히 기존의 오창 공장에 1,300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2014년에 연간 170만 리터의 혈장
처리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으로 북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혈액제제 시장의 약 44%, 면역 글로빈 제제 시장의 50%를 점유하는 큰 매력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GCBT는 캐나다 케벡 주정부의 계약을 통해서 몬트리올시의 공장 선임이 물론 현지 생산하는 면역 글로빌린과 알부민의 우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마컵의 연간 7천억 규모의 혈액 제제를 구입하는 조건입니다. 2017년 10월에 약 2,200억 원을 투자하여 100만 리터 규모의 혈장 처리 공장 설립에 대한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면역 글로빌린과 알부민에 대한 본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백신 사업은 전체 매출의 약 15% 비중인데 2009년 설립된 화승 공장에서 일본 내염, 수두, 판타 백신 인플루엔자,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톤 백신 5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가동률이 무려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독감 백신의 경우에는 2009년 국내 최초의 계절 독감 백신, H1N1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등을 시작으로 최근 허가받은 이러한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가 독감 백신의 경우에는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싱글 도우스, 멀티 도우스 모두 WHO 승인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고 지금은 임상 이상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 고용량 독감 백신을 개발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TD 백신, 디프테리아 등과 파상풍 개발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고 여기에 백일회를 추가해서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회 100세는 임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은 범미 보건기구의 독감 및 수두 백신 입찰 수주에 성공하여 누적 수출이 약 2억 달러 이상의 도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FDA로부터 CRL을 통해서 IVIG 제조 공정에 대한 보완 자료 요청을 받아 올해 3월에 관련 보완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FDA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공장 건설했다는 글로벌 수준의 혈장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또한 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임상 3상이 시행되고 있는 일단 제품은 면역 결핍 질환제, 수두 백신, 간염 재발제, 헌터 증후군, 그 다음에 혈우병 유방암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임상 3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 일단은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본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제품의 대형화로 영업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죠.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미 큰 강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존재감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어서 만나본 녹식자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 기대감 받고 있다. 이런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 연우입니다. 11월 5일날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최근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연우는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 제조회사로 특히 펌프 제품의 강점이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로 좀 하이엔드급의 용기 위주의 수주를 좀 받고 있는데요. 주요 매출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 이제 500여 개의 내수 고객와 이제 랑콤이나 메리케이 같은 수출 고객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와 6% 증가한 682억 원과 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내수와 수출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15% 이상 견조한 이제 성장세를 보이면서 계절적 비수기에도 이제 높은 매출 규모를 좀 달성했는데요. 특히 수출 높은 베이스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과 일본향 수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향 수출이 33억 원으로 큰 폭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하게 되었고요. 이제 올해 들어 중국향 수출이 이제 분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국 공장 가동을 앞두고 이제 시제품 주문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이 대기업화되면서 이제 프리미엄 카테고리에 대한 이제 니즈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중국 시장 현지에서 가장 조달하기 어려운 재료가 양질의 용기입니다. 연우는 지난 2년 동안 로컬 업체들의 꾸준히 용기 영업을 해왔고, 이제 중국 시장 ODM 최대 기업인 코스맥스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은 상태이며, 이는 내년 중국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아울러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납품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9월 ISO 인증을 취득했고, 이제 2019년 글로벌 메이저 제약사에 대한 납품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제약사 매출 비중은 2%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디자인이 좀 단순하고 가격대가 높아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이제 이렇게 연우는 2019년 신사업 진출을 통해서 이제 납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이제 마진 압박이라는 용기 시장의 태생적 단점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개선시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부분과 산업적으로 이제 중소형 이제 화장품 주도의 마이너 시대, 이제 또 중국 화장품 시대의 프리미엄화 수익폭이 좀 클 것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공략 다시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는 21,000원,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준비해드린 종목은 대상인데요. 이제 대상, 이제 2018년 올해 이제 가시화된 지난 수년간의 소재 부문 투자 성과가 이제 내년에도 좀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법인은 3분기에 영업이익이 38억 정도, 이제 전년 동기 6억 원, 전분기 23억 원에 비해서 이제 개선세를 보였는데, 앞으로도 이제 외형이나 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현지 전방 산업이 10% 정도의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우선 제품의 질이나 이제 50여 년간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이제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라이신 부문은 3분기에도 이제 정기 보수에 불과하고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증가했으며, 이제 또 중국 경쟁사에 균주를 수출하고 이제 아미노산 제품을 생산을 맡기는 OEM 계약을 이제 체결한 것은 합리적인 굉장히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라이신 사업 자체는 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고부가 아미노산을 생산을 좀 확대해서 이제 과도한 생산 시설 투자는 좀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스타잔틴과 같은 이제 기타 바이오 건강식품이나 특수 사료 원료로 일본 등으로 좀 판매가 늘면서 이익 증가의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 추석 시점의 부정적 영향에도 좀 불구하고 점유율 좀 향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주력인 조미료와 이제 장류 부문에서 이익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HMR 시장의 확대에 대한 데는 좀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기존 설비 등으로 좀 제품력 신제품을 이제 좀 론칭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제 비용 대비 효과는 큰 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 식품류인 조미료나 장류 등에서 경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베스크코 같은 경우도 이제 적자 거래처 정리 등의 구조조정이 좀 전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일회성 비용이 줄어들 전망도 이제 또 장점이고요. 투자 회수기 진입 종목임에도 현저히 좀 낮은 주가 지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소재와 식품의 이익 증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시에 투자 활동도 크게 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후로 좀 차익금을 축소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현금 이제 흐름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음식료인 평균 및 이제 세계 경쟁 업체 대비 평균 대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투자 회수기 진입 종목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좀 낮은 주가 지표를 보유한 종목으로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은 또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는 24,200원,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해드린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은 사실 전통적으로 좀 전문의약품 중심의 좀 중견 제약사인데요. 2017년에 일반 의약품 사업에도 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일반 의약품 진출에 따른 판관비 증가와 이제 재고 조정, 중국향 수출 감소 등으로 영업 실적이 사실 좀 주춤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 1, 2분기에는 주력 제품 매출 증가로 전체 영업 실적이 성장세로 들어섰습니다. 대원제약은 자체 신약과 개량 신약을 좀 통해서 성장하는 중소형 제약사인데, 최근 외형 성장 기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또 펠루비나 콜디언 포르테 같은 기존 제품의 대형화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 펠루비 같은 경우는 해열 적응증 추가로 성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금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63% 정도 성장한 이제 176억 원 정도로 이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콜디언 포르테 또한 실업제의 장점 등으로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전년 대비 이제 16% 정도 증가한 이제 146억 정도인데요. 연간 22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제 또한 상품을 도입해서 종병 매출 증가도 기대되고 있고, 이제 내년 8월 정도에 이제 고령성 촉진제 테로사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관절염제 신바로 출시로 매출 성장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되겠고,
최근 들어선 복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 개발이 전력 제품 대형화에 효과를 좀 나타나고 있고, 향후 진천 실업 생산의 전문 공장이 좀 가동되면 매출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또 수익성이 큰 추세에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려사항이 좀 있다면 이제 작년 일반의약품 품목 광고비에 따라 판관비가 좀 크게 증가했는데, 이제 또 올해부터 이제 광고비나 판관비가 증가나 억제되어 판관비율까지 안정된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듯 좀 4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을 좀 만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코데온 포르테 같은 시럽을 비롯한 이제 호흡기 이제 반등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열 적응 중이 추가된 펠루비 처방 실적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 작년 출시한 고지혈증 개량 신약, 티지페논과 크로제 등 만성질환 타깃 신제품이 안착했습니다.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또 앞두고 있고, 이제 내년 영업 실적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전략적인 개량 신약 개발과 마케팅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신약 개발까지 이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말 배당까지도 이제 300원 정도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어서 연말 배당 매력도 있는 점 감안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공략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는 15,500원, 목표가는 1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연우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설비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이 추천해준 종목과 겹치는데요. 투자 매력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목표가를 조금 다르게 잡아주셨는데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 중에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장중한때 4만 원 선 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이 목표가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최동기 부사장님, 이 앞으로 반도체랑 다 관련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경험상 보면은 네.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락하는 시점이 거의 바닥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4만 원을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4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죠. 일단 매출액이 64조로서 약 2% 감소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4조 3천억 약 19% 감소되는 거로 나오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투신하고 외국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거는 뭐 배당 매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목표가 하향 시에는 일단은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무난하게 매수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또 한이스트 경우에도 분명 지금 최근에 뭐 청주라든가 뭐 이천 공장, 이런 공장이 계속 준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 라인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 때 설비 투자를 안 하면은 주가가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설비 투자를 계속하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 시에 일단은 담가두는 전략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어제 검찰 측이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용호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이제 거래 재개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다시 압수수색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좀 회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이라고 많이들 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뭐 회사 기업 자체가 좋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뭐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악재가 좀 생기게 되시면 일시적으로 좀 하락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내려왔다고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동향을 살펴보면서 좀 가격이 안착됐을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바이오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인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하락세였는데 현재는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최동기 부사장님의 또 종목이잖아요. 네. 지금 이 시각 조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신라젠은 충분히
10만 원 이상은 갈 주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만 원이요? 예, 그래서 패스아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 면역 치료제 이러한 거를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경쟁사는 HL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젠하고 HLB가 아마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주가가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보면은 뭐 요새 아까도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대원적이라든가 녹십자 추천드렸지만 사실은 연말 연초에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 바이오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젠도 계속 최근에 7만 원대를 넘겨서 이제 8만 원대로 이제 안착만 하기만 하면은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충분히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매수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장중에 풀었을 때는 좀 피하시고 마이너스 나올 때는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인데요. 현재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산 현금 배당 결정 소식에 오늘 상승세에 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용욱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동부건설이 이제 현금 결산 배당 결정했다는 소식에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또 이제 공시를 통해서 1주당 300원이고 종류주 1주당 350원의 현금 결산 배당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가 현재 좀 바닥권이긴 하나 이제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갭 상승으로 뛰어진 경우에는 굉장히 매수하기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또 투자자별 좀 동향을 본다면 좀 개인 매수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 7,000원 아래에서 좀 이제 좀 그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특징 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을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7% 넘게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조금 굉장히 11월부터 다시 이제 반등 추세를 보여주면서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화장품 관련 이제 체질 개선 온라인 그 쇼핑을 통해 이제 앞으로도 좀 더 매출적인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주가 안착이 되게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위에 별다른 이제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하게 된다면은 못해도 한 6만 원 이상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예, 이 기업은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하는 업체로 사람이 이제 살아가며 제일 중요한 치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기업은 해외에 21개의 이제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이제 해외 시장 점유율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크게 조정을 받으며 10월 저점 갱신한 후에 다시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전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정책을 통해서 65세 이상 본인 보증금 감소로 인해 내수에서 이제 수혜를 보면서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수혜를 보면서 이러한 그 비싼 임플란트 치료비의 이제 부담금을 줄이는 부분들로 인해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굉장히 된 모습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우상향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이전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반영해 나가면서 갔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이제 조정폭은 굉장히 크게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실적이 이제 굉장히 기대되는데 고정비 투자로 인한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내년부터 이제 내수 및 해외 법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수익 개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그 정책 효과 수혜와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폭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이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이제 바라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위에 이제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이제 진입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41% 하락하면서 2087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의 고점입니다. 현재 2095선에서 출발을 했지만요. 85선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숨에 10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폭이 큰데요. 4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폭도 큽니다. 2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단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2%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39,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가량 빠졌는데요. 63,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65,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21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3% 넘게 하락하면서 39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6위부터 10위까지는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현대차부터 SK텔레콤까지 0.42% 상승하면서 119,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SK텔레콤 0.71% 상승하면서 282,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포스코 오늘 1%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5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한국전력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6% 상승하면서 32,3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현재 0.77% 빠집니다. 1%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67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68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676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폭이 큽니다. 700억 원가량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폭도 큽니다. 3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라젠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 켜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3%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7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7만 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신라젠 1% 넘게 상승하면서 8만 1,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는요. 1% 넘게 하락합니다. 2,500원 빠진 21만 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의 하락폭도 큰데요. 3% 넘게 빠집니다. 6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 0.76% 빠졌지만 여전히 60만 원 선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안 좋은 흐름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의 하락폭이 눈에 띕니다. 펄어비스 3%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11만 1,200원 선까지 내려왔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2% 넘게 빠지면서 이제 9만 4천원대도 위태해 보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1% 넘게 하락하면서 3만 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하락합니다. 7만 8,10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환율 오늘 0.4% 빠집니다. 1,123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가 매수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LS 산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S 산저를 하면은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자동화 기기 제조, 전기전자, 계측 정보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3만 개 이상의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겠다.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로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LG 산저는 이런 자동화 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잇고 있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LG 산전이 하고 있는 그런 핵심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력 인프라죠. 그리고 또 ESS,
이런 부분, 그리고 HVDC라고 해서 고압 직류 송전,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최근 보면은 그 ESS 분야에 대해서도 그 아주 뭐 적극적으로 뭐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자체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산전에서는 뭐 몇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ESS 분야에 대해서 적극 투자를 했는데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남북 관련해서 이제 송전 사업으로 볼 때는 그 고압 직류 송전이 유망한데, 그런 그 앞으로의 그 남북 관련해서도 LS산전은 그 하나의 그 유망한 직종을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서 수혜가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올해는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LS산전은 그래도 올해는 역대 최대의 실적을, 영업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한 2,180억 정도를 전망하는데, 이러한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부분이 더 이제 가시화되고, 그러면서 실적 또한 좋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주가도 많이 밀렸죠. 뭐 8만 원, 단기적으로 보면 8만 원대에서부터 4만 원대, 4만 6천 원대까지 밀렸었는데, 이러한 이것은 어떤 주가의 전체적인 그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빠진 거지, 기본적인 회사의 내자 가치가 감소해서 빠진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많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고요. 서서히 바닥권에서 어떻게 한 3개월을 기다릴 것이냐, 6개월 이후에 큰 다시 반전이 있을 것이냐, 이런 흐름을 이제 가지면서 매매를 하되, 저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점 매수와 일정 정도 목표치까지는 오르내리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가격 전략으로서는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소절가는 5만 원. 이런 가격 전략 짧게 한번 보시면서 미래를 한번 대비해봐라, 이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산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오늘 장 정말 좋지 않거든요. 이런 날에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처럼 그러니까 며칠 올랐다고 이제 빠지고, 어제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있었죠. 일부에서는 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에서 적극 뭐 매수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의 그 흐름 자체는 뭐 연말이 또 껴 있죠. 그리고 연말에 어떤 우리가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는 이런 양상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쉬는 장이 맞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뭐 투자자께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 또한 좀 합당하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짧은 그 흐름을 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당분간 한 6개월 이상은 최소한 현금 비중이 더 높은 이런 투자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뭐 테마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회사의 기본적인 내재 가치가 되지 않는 종목들은 철저히 피해라,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바닥을 확인한 종목 위주로 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잡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어떤 투자 전략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런 쪽에서도 지금처럼 하락이 많이 된 쪽에서도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 속에서의 어떤 종목 탐구, 이런 식의 전략은 유효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약간 쉴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되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난주와 크게 시장은 다르지 않는데요. 12월 1일 날 미국과 중국이 임시적인 휴전을 가지면서 무역 협상을 재시작했는데요. 뭐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기대감이나 실망감 자체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서 뭐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드린 바 그대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주초와 주 후반의 모습이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고, 어제까지 이틀 정도 상승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시장 자체는 조금은 하락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이제 상원과 하원의 지배가 좀 분리되면서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정책 수행에서도 이제 태클이 걸리는 모습들이 직접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발언 자체를 자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장단기 이제 금리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전이 되고 좁아지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실제로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실제 상황들이 2006년이나 1998년이나 이런 쪽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오히려 1, 2년 정도 보통은 더 슈팅이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극심한 하락세를 바로 맞을 확률은 좀 적다고 봅니다. 이미 시장이 경기 불확실성을 보이면서 미국 내에서도 금리 인상 조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함을 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도 통화정책 자체도 관망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어서 추후에도 시장 자체는 좀 빨리 가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해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연히 무역전쟁 완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불안한 상태일 거고요. 결국 시장 상승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것보다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시점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해서 시장의 상승과 상관없이 급등한 종목들의 대부분이 정치 관련주들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시장에서 강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짧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도 12월 들어서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든지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매력이 조금 올라갈 수 있어서 시장 변동폭과는 상관없이 수급이 좀 강한 쪽으로 한 번씩 들어오는데요. 요 며칠 동안 계속 연기금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투신권이나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바이오 제약주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물량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되 굳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겠다라면 정치 관련주들을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오펙에서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도 유가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유가 쪽이 10월달 후반부터 11월달에 계속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펙에서 감산 합의를 하면서 유가 관련주뿐만 아니라 2차전지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CIS인데요. 리튬 2차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나 관련 장비를 모두 다 전공정에 해당이 되는 제품을 모두 만들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이랑 모두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해서 캘린더라든지 슬리터라든지 수개의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LG화학이나 삼성 SDI 주도하에 유관 장비들의 국산화를 보여줌으로써 추가적으로 이제 4분기 주가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오펙에서 생산량 감액을 합의로 하면서 유가의 반등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차전지 업계에서는 고체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선 에너지 밀도 자체가 더 높기도 하고요. 2차전지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안전성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점에서 차세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지정할 정도인데요. 올해 2월 달에 2차전지 공정 제조업체인 CIS가 소량의 고체 전해질을 합성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차세대 전해질과 전극 장비 업체로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도요타나 다이슨 같은 외국계 기업들이 2025년까지 2조 원이 넘는 금액대, 그리고 고체 전해질 시장은 7,50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CIS는 고체 전해질 양산을 위한 기술 확보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 핵심 소재 개발 사업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80억 가량을 5년간 받게 되고 2021년까지 그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추후에도 추가 성장이 가능합니다. 또 해외 고객사인 이제 중국 쪽이죠. 중국 쪽에서 75%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중국 고객사인 CATL이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했고 상장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통해서 생산 공장 2곳을 추가적으로 이제 열 계획인데요.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를 노리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쪽에 약간은 사활을 거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CATL의 매출 성장세가 추가적으로 CIS와의 거래 규모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과의 거래 탄력성도 물론 더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차트로는 주가가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만 최근 시장 반등과 함께 조금 더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의 반등도 2차 전지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오히려 시장과 함께 반등이 계속 나오면서 전기차 수요 증가 추세로 동반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추천 매수가는 2,300원에서 2,350원에서 2,200원, 그리고 선저가는 2,1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7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